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제주에 성묘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노선은 가만 보니까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비행기 노선이 뭐 10년간, 20년간 계속 같은 거를 유지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뀌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항공으로 왕복을 했는데 제주로 갈 때는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대한항공을 타면서 처음으로 봤던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정말 감동적인 그런 상공에서 찍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제주도로 갈 때는 제가 봤던 것이 용원 골프장 그리고 거가대교를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비진도가 아름다운 해변하고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제주도에 들어갈 때 이제 A열에 앉게 되면은 왼쪽으로 우도 그리고 성산 일출봉 그리고 섭지코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잘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성산 일출봉은 매우 아름다운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주에서 부산으로 올 때 이번에 또 항로가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는 한라산을 돌아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A열에 앉게 되면은 당연히 돌면서 A열에서 한라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에 있는 그 수많은 골프장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대회가 몇 번 열렸던 나인브릿지 골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영실기암입니다. 영실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아름다운 바위들이 많습니다. 그걸 영실기암과 500나한이라고 하는데, 제가 골프장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등산하다가 볼 수 있던 것이 영실기암인데 그런 것들 이번에 또 잘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백록담을 바로 위에서 백록담을 보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멋지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한항공이 그렇게 운항을 해서 제가 또다시 푸르른 그런 백록담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좋아하는 것은 백록담의 남벽입니다. 백록담이 있는데 남쪽 벽이 정말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제가 둘째 아들하고 3년 전, 4년 전에 그때 영실기암을 따라서 올라가서 한라산 백록담의 남벽을 걸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행기 안에서 그런 백록담과 백록담 남벽을 다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여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상공에서 그 비행기 어차피 탈 건데 공짜로 이런 명장면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가 궁금합니까? 네, 원장님. 응급실 대란이 무엇인가요? 예, 요즘 뉴스에 응급실 대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필수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응급실, 중증 의료, 필수 의료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응급실 대란은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 대란이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마 뉴스를 가끔 봐서 알 수 있었을 건데, 실제로 그거를 전공하고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응급실은 대란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의료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간다, 술 취한 사람들이 응급실을 간다, 이건 상상을 못하는 의료가 현재 응급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나라의 의료정책과 보건복지부가 가만히 관망했던 거죠. 그런 환자들은 응급실에 올 수 없어야 됩니다. 물론 병증 환자들이 저녁 때도 갈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나 병원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하지만 대학병원 응급실은 정말 중증 환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곳이죠. 필수 환자, 중증 환자가 응급 환자로 대학병원에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학병원은 초토화가 된다. 환자 한 명만 와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증 환자는 정말 접수 인력, 간호 인력, 그 다음에 전공의, 응급학과 전공의, 외과 전공의, 내과 전공의, 마취과 전공의가 다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사분들, 엑스레이, CT, MRI를 비롯해서 초음파, 모든 의료 장비가 동원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병원에 중증 환자로 와도 그 대학병원은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런 환자들이 여러 명 옵니다. 근데 그거를 대학병원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공의와 간호사와 교수와 혼연의 일체가 되어서 그런 환자들을 매일매일 힘들게 감당해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 것이 의료 대란이고, 지금은 그런 전공의 교수가 거의 없고요. 교수들도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교수들도 사퇴를 많이 해서 지금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대란을 넘어서 저는 중증 의료 부도 사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병원 가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발생돼서는 안 된 일들이 자주 발생되는 것은 중증 의료의 부도 사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2세 아이가 경련을 일으켰는데 어떤 병원도 소아신경과 의사가 없다는 거죠. 정말 대한민국에 소아과 의사나 소아신경과 의사가 없을까요? 그죠? 예, 실제로 소아신경과 의사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매우 부족합니다. 또 응급실은 다른 환자들을 처치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소아 경련 환자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중증 환자를 보고 있는데 뭐 대충 봐달라 이겁니까? 의료란 게 대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중증 환자 한 명이 오면은 그 응급실과 그 병원은 초토화된다고요. 완전히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증 응급 의료의 부도 상태입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아이가 밤에 새벽에 그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를 봐줄 소아신경과 의사가 없습니까? 왜? 그거는 그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 증가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매우 작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호주나 캐나다처럼 광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사 수가 매우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 알잖아요. 내가 내과 진료 받고 싶다? 오늘 나가면 내과 진료 볼 수 있는 곳이 수십 곳이 될 것입니다. 의사 수가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좀 사명감이 있어서 소아신경과를 전공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 많은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가 됐다. 교수가 됐다. 그런데 만약에 진료비가 2만 원이다. 그런 무수한 과정을 거치고 소아과 교수가 되고 경력이 풍부한 그런 소아신경과 교수가 최소한 일반 의사가 진료하는 것에 비해서 이분들이 진료하는 거는 몇 배는 돼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그런 소아과 전공이나 소아과 교수가 그 아이를 진료를 했다. 과연 그 가격이 얼마가 적당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몇만 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증 환자가 오면은 그 병원은 초토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교수가 진료했을 때 충분한 가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의사도 당연히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아이를 진료할 사명감과 일할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한 가지고요. 둘째는 이거는 꼭 의료 부분이 아닌데 너무 민원이 많은 겁니다. 당장 교수를 만나야 되겠다.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일반적인 국민들의 민원 때문에 좀 너무 많이 의사들이나 그 교수가 시달리는 거죠. 특히 소아들은 그 부모가 한둘이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물론 설명 듣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건데 과도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아과, 소아신경과 의사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어지는 것이 만약에 이 소아열성 경련 아이는 무조건 잘 되어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문제가 되어서 태어났다. 아이가 결국 잘못되었다. 이래 되면 이것을 뭐라 부릅니까? 의료사고라고 부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솔직히 병원에서 의료사고는 없습니다. 아무리 소아신경과 의사가 진료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예후, 결과를 장담하거나 예언하거나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쁠 수도 있고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료사고가 아니라 의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료사고라고 말을 해서 결국에는 경찰서, 검찰청, 법원으로 가게 되죠. 더 황당한 것이 경찰, 검사, 판사들입니다.
이거를 의료사고라고 하고 사고를 친 범죄를 저지른 그 소아 신경과 의사를 범죄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기소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거죠. 매우 황당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판결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입니다. 의료사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아 신경과를 하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 대란을 넘어서 중증 필수 응급의료의 부도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본인이나 우리 가족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확 알게 됩니다.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정말 중증 환자인 나와 우리 가족을 돌봐줄 의사가 이렇게 없는가? 그럼 의사들은 다 뭐 하고 있는가 지금 도대체? 다 그런 것 안 하고 비필수, 비중증, 비응급 의료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수, 중증, 응급 수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사는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충분하게 응급 진료를 할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중증 진료,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필수 진료에 대해서, 의료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오죠. 또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그죠? 그런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겁니다. 의료 정책, 의료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수십 년간 낙후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의료 대란이 있었는데 의료 정책가들은 반드시 이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